모든 엄마의 육아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얘기, 어디에서도 못 들으시는 얘기를 열심히 찾아서 오늘 또 서울에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마음에 드세요? 그러네요. 좋네요. 분위기. 저는 서울인데도 몰랐던 스튜디오를 대표님은 찾아내는 거 보고 역시 인터넷이 좋아요. 네. 능력자십니다. 네. 뒤지니까 오늘 또 이태원에 네. 역시 부지런한 새가 그렇죠. 스튜디오를 찾는다. 우리 저 이진아 대표님 본인 소개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책을 베이스로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이시고. 저 10년 전에 떠나보냈는데요. 10년도 더 된 거 같아요. 요즘은 가끔 엄마가 역전된 것 같은 느낌. 내가 엄마가 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는 딸 가진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내 인생 경험을 딸에게 상담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관계가. 지금 뉴욕에서 모바도 그룹이라는 곳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주얼리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딸이 좀 멀리 가 있다. 네. 그러면 좀 더 걱정되지 않으세요? 매우 반대했죠, 주변에. 갈 때. 예. 아이 아빠도 반대하고 온 친척이 온 나라 반대하듯이 반대했었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가 그때 남들이 볼 땐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볼 땐 불완전한 아이였어요. 굉장히 모양내고 공부 안 하고 겉멋이 들어있는 아이. 저는 매우 세련된 아이다. 멋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주변에서 볼 때는 저런 상태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아이를 어른들 케어 없이 보냈을 때 자유로운 미국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거가 1번이었고 중1 때부터 화장을 좀 하시던 분이거든요. 네. 또 2번은 제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는 재력이라고 표현하니까 멋있네요. 금수저는 아니셨던 거죠? 경제력으로는 2년 안에 유학비용 끝난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는 국제미아가 될 거다. 다시 한국 와서도 적응 못하고 당연하지. 미국으로 다 할 수도 없는 상태. 네. 그때 넌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땐 정말 조금 패닉이 오긴 했지만 아이 믿고 과감하게 아이가 해내겠다고 하니 해낸다는 아이를 믿고 일을 벌렸었죠. 전 지금 뭘 믿고 보내셨어요?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 믿고라고. 아이 믿고죠. 아이 믿고죠. 그런데 멋있게 딱 보내놓고 엄청 걱정하셨죠?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안 보내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우기고 떼써서 간 거라 아이는 항상 한국에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공격이 들어오거나 한국식 잣대로 재단당하는 재단당하고 자기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이가 항상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제나 난 싸울 준비는 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장면을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3 14살 때 딸이랑 저랑 같이 우리가 서로 한번 서로를 믿기 위해서 서로가 테스트를 하자 해갖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견딜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내게 보여줘 라고 아이에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아이가 그때 성적이 매우 안 될 때인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가 목표가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돈이 안 들고 미국에 가서 1년간 지내는 방법을 먼저 채택했어요. 너무 가고 싶으니까 절박하니까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만 14세 이상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15세부터만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시험을 봐서 된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가 봐요. 된 거 보면. 그래서 돼서 갔어요. 미국을. 1년을 갔는데 실패였어요. 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적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그닥 권할 만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맡아주는 호스트맘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혹은 불안전한 가정들한테 비용을 대주기 위해서 아이를 맡아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거리 제공하듯이 정말 의미 있게 다른 나라 아이들과의 살게 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 일부 있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아이가 매우 힘든 경험을 했어요. 다시는 미국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도 남을 만큼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얘기하면 책 한 권 써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자꾸 성적이나 본인의 다른 걸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입장에서 부모님 설득해서 막 그렇게 갔는데 가서 1년은 초토화되게 기대가 다 깨진 그런 그렇게 된 거죠. 1년 뒤 왔고
공항에서 거의 길에 버려진 강아지 같은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붓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붙잡고 우셨을 텐데. 네. 그럼요. 울고 너무 울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빨리 가서 데리고 올 걸. 되게 많이 후회를 했는데 아이가 또 가겠다고 때를 써서 엄마 딸은 엄마 옆에 살고 싶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해달라.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제 딸을 참 좋아해요. 참 재밌는 친구다. 정말 인간적인 딸 없는 저 같은 사람 여기서 새기고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예, 그랬는데 그럼 저 인간적인 아들 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딸의 얘기에 엄마는 이제 다시 또 미국을 보내주셨고 네. 그럼 이제 경제적인 건 괜찮으셨어요? 아까 금수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적인 거 안 되죠. 네. 안 되니까 애가 접시를 닦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계산해 봤어요. 네. 2년 안에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둘의 경제력. 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가서 미국에서 접시를 닦는다면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계산하고. 야, 이건 그냥 사치스러운 유학이 아니었군요. 네, 해서 장학금을 네가 받는 게 남는 장사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설거지를 아무리 해도 장학금 액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장학금이다. 야, 이렇게 되면 가려면 공부해야 되네.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죽어라고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애가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반에서 10등, 15등 왔다 갔다 하던 애예요. 그럼 뭐 전교가 아니라 반에서. 반에서. 미안해. 엄마 우리가 과거를 더듬고 있는데 우리 때처럼 한 발에 100몇 명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죠. 네. 정말 죽어라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거의 받았고. 역시 본인의 의지가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이때쯤 진로를 자기가 찾았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외로운 게 이제 외로움이 끝을 보이니까 자기가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 외로움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림을 그릴 때 자기는 외롭지 않더래요. 그렇구나. 그림 그리고 나서 일어나려다 보니까 의자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4시간이 흘렀는데도 모르고 그림을 그 미술 숙제인 거죠. 학교 미술 숙제인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그림 그려야 될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무언가를 몰입해 본 적이 없고 끈기 있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림이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학교에서 자화상을 그린 게 뉴욕시티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해서 뉴욕시티가 맨하탄만 뉴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고 뉴욕시티는 대한민국 남한만 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주정부 정부청사에 1년간 그림을 걸어놓는 자격이 주어질 만큼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상당한 자신감이 됐던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미술 선생님이 편지를 써주시면서 너는 미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셨대요. 얘는 미술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없고 일단 우리식 사고로는 도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우린 미술학원도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술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상을 받았다라는 걸 쓸 한 줄도 없고 그 1등한 게 그게 전부인데 미술 선생님이 내가 10년간 미술 선생님을 하면서 딱 한 명만 대학에 보내라고 한다면 난 널 보낸다 라는 편지를 써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욕에서 꽤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어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막 금수저 아니어도 찾아보면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저지르니 방법이 찾아지더라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도 따라갈 거야 해서 기러기 엄마를 하든지 사실 아이를 놓지 못해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님의 그 육아관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가 7살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첫 번째 암을 알았어요. 암이 발병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7살짜리 아이를 놔두고 저만 죽는다 생각하니까 야 이건 어떡하지 싶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가 저는 제일 고민이었어요. 제가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들이 위기라는 것들이 오는데 그럴 때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다른 생각 하나도 없고 건강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누구가 건강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막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위기이든 아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냥 딱 하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부모 없이도 살아남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 없이도 살아남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게 하든가 밖으로 돌리는 거죠. 네. 당연히 제가 관찰하고 있지만 네.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사람들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 경쟁자가 아니라 이 아이랑 일했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아이를 계속 훈련시키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내가 네. 진짜 없을 수도 있다는 네.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무엇을 주고 갈까에 대한 고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29의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런 네. 역사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를 잃었다는 엄마랑 게.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네. 29살도 이기기 힘들지만 이겨낸 걸 제가 돌아보면서 29까지는 살아야겠다. 아이 29까지. 적어도 이런 생각을 어느 부모나 하죠. 네, 예.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독립하겠다 그럴 때 일단 믿어보는 게 되게 중요했고 네. 예, 저는 지금도 아이가 미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서로가 너무 잘 알아요. 소통을 잘 하신다는 네, 말씀이죠. 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카카오가 잘한 건 저는 그거 하나라고 봅니다. 진짜 훌륭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다. 예,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들과 아이들 친구와도 얘기하고 엄마로서 나는 이거는 진짜 잘했어. 이건 좀 어머님들이 해보세요라고 권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으세요? 소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네. 서로 대화를 나누느냐에 대한 대화의 질의 문제이지 아이랑 같이 있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어린아이를 키우는 후배가 와서 언니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꼭 명심해야 될 거 하고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어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멘토링 주시겠어요? 이제 이미 키우셨고 네.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키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론이 잘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키워보니 후회도 있고 후회 없다는 건 좀 거짓말 같아요. 저도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운동하게 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 좀 후회스럽거든요. 저는 후회는 없어요. 원 없이 아이랑 재밌게 산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노가 이네요. 네. 아니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같이 넘어섰느냐가 중요하지. 뭘 실패라고 말할 거야? 뭘 성공이라고 그렇죠. 말할 거야? 이런 일단 식으로. 유학의 1년 실패도 실패고요. 여러 가지로 실패와 선택은 너무 많았어요. 그간에도. 근데 이게 왜 나쁜 거냔 말이죠. 이게 왜 후회스러운 거냔 그쵸, 말이죠.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고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아니 힘들었죠. 거짓말이고 울었죠. 그래. 힘들고 네.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걸 넘어섰을 때 오는 그 성취감은 대단한 성취감이고 이걸 혼자 넘어서는 게 아니라 같이 넘어섰잖아요. 함께 해냈잖아요. 저희는 늘 어려운 일 겪고 넘어서면 하이파이브라 됐어요. 아이하고. 그래서 공항에서 저희 행사가 그거예요. 하이파이브예요. 잘했어. 사실 아까 미술대를 갈 때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요구한 것들이거든요. 도와주실 수 없으셨겠네요. 도와줄 수 없는데 어릴 때부터 타임캡슐이라고 있었어요. 네. 제가 모아놓은 저는 아이가 참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상도 하나도 못 받아오고 칭찬도 못 받고 창의적인 엄마들이 많은 어린이집이었어서 그런지 우리 애는 빛이 안 나서 그림 잘 그리는 표가 안 나서 제 눈엔 잘 그리는 거예요. 다 이 녀석 봐라 붓을 참 대담하게 썼네. 이런 것들 모아놓고 네. 그리고 제 옷 뜯어가지고 지 옷 만들어 입은 거 모아놓고 교복 미어 터지게 줄여 입은 거 모아놓고 그런 것들 모아놨던 걸 포트폴리오로 미국에 보냈어요. 그걸 또 활용해서 썼군요. 예. 아빠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 소주잔을 나무 토막 주워다가 길에 돌아다니는 왜 만들었던 소주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다 포트폴리오였어요. 다 보내줬군요. 다 보내줬죠. 그게 대박이었어요. 어쩌면 엄마가 콘텐츠를 기획하시는 분이라서 똑같은 걸 봐도 삶의 관점이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유학 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불완전한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게 되겠어? 라는 게 주변의 얘기였는데 네. 아이가 너무나 해낸 거죠. 크게. 그러고 나서는 네. 그 아이는 원래 영재기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재 소리, 영소리 들어본 적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잘 되고 나니까 잘 되고 사람들이 또 엄마가 콘텐츠 제작자라 역시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 돌이켜 생각하시면 미안해서 눈물이 나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으세요? 결과적으로는 뭐 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보다 좀 수월했으면 좋겠어 삶이? 라고 제게 다시 묻는다면 지금 정도 돼야 전투력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야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아쉬운 건 건강이에요. 저는 암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극복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울었다라는 게 7살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미안해서 울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식 앞두고 졸업 4학년 올라갈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인데 제가 이때 또 암이 걸려서 학비를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학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학비를 낼 수 없으니 휴학을 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대학 중퇴라고 쓸 수 있으니 나온 거나 다름없어 엄마. 오, 나 중퇴할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라고. 이 딸도 보통이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휴학하라고 그랬어 분명히. 자기가 서울 와서 돌보겠다 그러길래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 너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게 2번이 제일 미안하죠. 건강이 제일 미안하죠. 아이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고통을 주어야 할 때. 네. 오히려 보이는 고통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의 부담을 줬을 때 초등학교 때는 거의 공포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가 아픈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엄마가 암이라고. 나중엔 제가 엄마가 아프다고 알겠어. 엄마 암이야. 그리고 끝. 그게 너무 이상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인정하는 순간 엄마는 죽을 것 같았다. 이게 우리가 극복하고 지나니까 이러면서 얘기하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겨올 수 있었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맞이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감사하죠. 작은 것도 감사해요. 너무 작은 것. 너무 작은 것도. 대학교 4학년 때 걸렸을 때는 진짜 매직이 일어났어요. 네. 아이가 그만두겠다고 학교에다가 메일을 써서 보냈더니 선생님이 절대로 안 된다. 학교 다시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장학금을 만들어줄게 하는데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최고 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한 30% 정도가 부족한데 이 30%도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전체 교수회의가 열렸었다고 얘기했어요. 장학금을 만들어주시는 걸로 결론이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서 또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에 돈이 없잖아요. 생활비는 어떡해요. 게다가 졸업전을 앞두고 있으니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무슨 돈으로 졸업작품을 만드냐.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근로장학생을 또 3번째로 장학금을 하나를 더 주셨어요. 교수님 조교 역할을 하면서 이제 1학년 애들 수업을 도와주면서 그 돈으로 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총장상 받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는데 사연으로 치면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삶이 녹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챙기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똑같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분이 공장에서 애들을 찍어내는 것 같아 라는 얘기 하셨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지만 이게 진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갖고 아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거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어느 누구를 제외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미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찍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약간 내려놔서 더 슬프네. 결을 좀 달리 키운 경향이 있고요. 사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말릴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줏대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한 사례지만 저는 한글을 안 가르치고 초등학교를 보냈거든요. 한글을 안 가르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림책을 보면 한글을 아는 순간 그림책의 스토리가 하나가 돼요. 근데 한글을 모르면 스토리가 10가지도 넘어요. 아이가 흔히 즐기며 이야기하고 그림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저절로 배워요. 학교 들어가면 1학년 2학기 되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빵점 맞다가 2학기 되니까 다 100점 맞아 오더라고요. 100점이 아니더라도 50점, 60점씩 늘어나다가 2학년 때도 한글 모르는 애는 없어요. 유타임에서 그 채널이 절반은 꺼지고 절반은 계속 가실 거예요. 나 그 얘기 못 믿어 하는 분들
분들이 이미 끄고 나가셨고 그쵸, 이제 그쵸. 난 저만의 확신이 있어 하는 분들은 이제 반 남으실 맞아요, 선택하십시오.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키운 엄마니까. 뭐 네. 우린 모두 다 같이 있게 본인의 예. 방향이 또 있으니까요. 예. 그쵸. 그래서 아이에게 좀 자유를 주셨고 그런 받아쓰기는 기대를 별로 안 하셨겠네요. 안 했죠, 네. 안 했죠. 그런 건 그렇게 배짱이 좋으셨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아야. 아이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머리 만지고 화장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 어려서 촌스러운 사람은 커서 촌스럽고 엄마의 믿음이 커서 있었던 촌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아이한테. 시집 가서도 촌스럽게 하고 살더라. 그러니까 휘둘리지 마.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가회비 모아서 엄마가 미장원 차려줄게. 그러면 거야. 반에서 5등하는 아이들의 들러리밖에 못 쓰려고 내 아이가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얘 재능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행의 그 경비를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사교육의 경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미장원 차려줄게 해서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만 공부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이 저 같은 엄마들. 근데 이분은 차려줄게로 끝난 거예요. 그냥 갈 길 가. 그 저는 관심 있는 거 해라 하는데 가르쳐주긴 해야죠. 세상의 논리를. 이걸 공부하고 싶을 때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레벨이. 동네에서 미장원을 해서 얼굴을 할지 네가 좋아하는 G.O.D 메이크업을 하러 들어갈지 글로벌하게 스타들을 메이크업하는 사람이 될지 그건 네가 선택해야 한다. 내 아이에는 내 아이의 삶이 있지 누구의 들러리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순위를 매기면서부터 아이가 들러리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보다는 남에 의해 평가받잖아요. 그냥 예. 그때부터 나는 뭔가가 못한 인생처럼 돼버리니까 그러게 맞아요. 너무 싫으셨던 거군요. 부모가 이렇게 믿어주면 아이가 비교를 안 해요. 비교할 때 아이가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부모한테 자꾸 비교당하고 스스로 그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나도 스스로 내 안에서 비교를 하고 있고 누군가랑 이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럴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가 싶은 거죠. 내 아이가 원하는 미래에 지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따님도 엄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엄마가 될 내 딸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의 엄마여서 너무 행복했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딸은 그렇게 하겠죠. 나는 엄마의 딸이어서 너무 행복했어. 제가 화답해요. 대신 화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후배맘들에게 꼭 네. 전하고 싶은 자녀교육 팁 3가지를 꼽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이제 그들의 공통점과 기타 등등을 저는 보게 되잖아요. 그걸 책으로도 만들고 다른 전시로도 만들고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도전과 용기, 자유로움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그분들의 부모를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여행을 많이 다녔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거리에 사람은 많지만 우리끼리 어찌됐건 길을 찾아야 되고 지도를 봐야 되고 다니다 보면 대화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싸우든 아니면 좋은 얘기든 자꾸 대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많이 싸우죠. 네. 다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보고 의견을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여행한 아이들이 잘 크더라라는 거. 또 하나는 예술가들만 예술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각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제품을 브랜딩하건 어떤 회사를 만들건 예술적 감각은 매우 중요한데 그건 하루아침에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건 쌓여야 되는 거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예술에 노출시키는 거 아이를 갤러리도 다니고 음악회도 다니고 학원 다닐 시간에 더 많은 예술가들과 접속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의 아이를 노출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거. 3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도 어찌됐건 어기영차 힘든 일이 안 일어나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손 붙들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태도만 있으면 무엇이든 아이마다 고유의 성향이 있고 성정이 있는 거라서 저는 아주 자유분방하고 고집 세고 센 년 키우는 법이란 책을 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직 안 내셨어요? 아직 안 냈습니다. 보시는 분 책하지 마세요. 내실 거랍니다. 네. 네. 그런 아이와
부딪히지 않고 아이랑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단순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일단 아이의 손을 잡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네. 물리적 손잡음이라는 그쵸. 것이 상대를 이해하겠다는 그런 태도의 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마음의 손은 늘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소통이라는 게 마음의 손일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손잡으면서 인사를 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까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